주인장이 주전자 하나를 들어 자신의 잔에 따르더니 음미하듯 마시고는 다른 주전자를 들어 다시 자신의 잔에 따르고 천천히 마신다. 먼저 마신 차는 밝고 연한 갈색에 노란빛이 감돌고 다음 마신 차는 주황색에 가까운 붉은빛이 감돈다. 혹시 차에 독이 들었을까 의심하여 권하지도 않고 먼저 드시는 게요? 주인장이 미소 지으며 노란 차를 단의 잔에 따르는데 감미로운 향이 대청 가득 퍼진다. 이어 붉은 차를 시종의 잔에 따르는데 구수한 단향이 절로 침을 솟게 한다. 그러실 법합니다. 설명해 드리지요. 공자님께 올린 건 감초를 위주로 한 차이고 무관님께 올린 건 구기자를 위주로 한 차입니다. 둘 다 피곤한 몸을 풀어드리는데 알맞을 것이나 기왕이면 두 분의 몸에 더 어울릴 법한 것으로 다렸습니다. 식사 중에 간간히 마셔보시지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이어 단이 호리병을 들어 술을 따라 주인장 흉내를 내듯 먼저 단숨에 들이마시니 주인장과 시종도 웃으며 함께 잔을 비운다. 단이 주인장에게 다시 술을 따라 권하며 말한다. 그럼 염치불고하고 한 끼 대접받겠소이다. 어찌됐건 난데없는 불청객을 위해 이처럼 풍성한 주한상을 마련해 주시니 어떻게 살해해야 할지 모르겠소. 게다가 이 음식들이 내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대부분 처음 보는 것들이오. 가만, 성함이 추강이라 하였소? 나는 죽을. 시종이 말허리를 끊고 끼어드니 단이 흠칫 놀라 입을 닫는다. 이 모습을 본 추강이 크게 웃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공자님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여드릴 것이 있으니 잠시 기다리시지요. 추강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곧장 나오는데 손에 큼직한 보따리가 들려있다. 그걸 풀자 삼백끈으로 차곡차곡 묶은 단단한 물건에서 덜컥덜컥 조개껍질 부딪히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이걸 한번 차례로 읽어보시지요. 단이 받아서 들어보니 갑골 문자를 새긴 흰 조각으로 궁궐에서 쓰는 거북 배딱지에 비해 매우 가벼워 무게감이 없을 정도다. 거기에는 차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1호 진시 초엽 7시 동북면 외곽 완충지 주족 일행 2인 진입 2호 사시 중엽 10시 삼선 경계지 접근 평지가 안개로 덮여 길을 잃은 듯 3호 오시 후엽 13시 이선 경계지 접근 의복은 견직으로 여러 겹을 두르고 모자의 깃은 검어 주왕실 귀인과 호위무사로 보임 4호 미시 후엽 15시 일선 경계지 접근 호위무사의 복색이 최고 지휘관급이고 귀인은 젊은이 왕자나 그 이상의 신분일 가능성이 큼 사냥 중에 길을 잃은 것으로 보임 5호 신시 중엽 16시 경내 진입했으나 지상의 안개가 여전해 같은 자리를 맴도는 중 귀인은 옥구슬이 달린 허리띠를 두르고 화려한 색상의 겹옷을 입었으며 말 안장에 붉은 깃이 꽂힌 모자를 걸친 것으로 보아 주공임이 분명함. 6호 유시 중엽 18시 험로가 끝나 정로에 접어들었으니 대략 진시 초입이면 안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임. 정황을 종합하면 주공은 마르고 여린 두상에 강인한 하체를 지녀 겨울 기운이 틀림없고 장구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전신 근육질에 시야가 뛰어나고 동작이 날렵함. 이상. 이 하얀 조각은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이다지 가볍소? 산비둘기 뼈입니다. 구하기 쉬운 데다 가볍고 튼튼해 글을 새긴 뒤 독수리 발목에 묶어 날려보내기에는 그만한 것이 없지요. 그 말은 당신네 누군가가 메시진 동안 우리를 감시하거나 관찰한 뒤 이 글을 새겨 날려보냈다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이곳 부족들은 매우 눈이 밝아 다른 부족들이 천안족이라 부르지요. 문자를 아는 산 부족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대하고 보니 놀라울 따름이오. 허면 이 마지막 보고에 적은 겨울 기운이란 무얼 뜻하오? 혹시 사시 중 겨울의 기운을 뜻하는 말이 아니오? 글자 하나를 보고 단번에 전후 맥락을 파악하시다니 공자님의 식견에 탐복할 따름입니다. 아니오. 나도 사시의 기운이란 말은 며칠 전 부왕께 들은 게 전부여서 짐작만 할 뿐 그 쓰임새가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어도 좀처럼 믿기지 않소. 오늘 하늘이 나를 귀인에게 인도하신 듯하오. 추강은 내 물음에 답해주기 바라오. 무엇이 그리 궁금하십니까, 공자님?
그 사시의 기운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별하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세세히 알고 싶소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그대의 경계를 침범했다면 마땅히 의도를 파악하거나 무장 여부를 알아내 보고해야 할 터인데 그도저도 아니고 기운 따위를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오? 공자님 보시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테지요. 우리가 예민해진 탓에 실수하여 몹쓸 짓이라도 한다면 어쩔 뻔했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대략 4호 보고에서 경계를 놓았고 5호 보고에서 공자님을 알아보았으니 이후에는 귀한 손님을 맞아야 해서 바빴지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고자 무슨 기운인지 알아보았다는 말이오? 맞습니다. 대접도 대접이려니와 저희가 공자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바치기 위함이지요. 기운을 알아 이 성대한 만찬은 물론이고 그에 맞는 선물까지 준비하려 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공자님 평생에 걸쳐 요긴하게 쓰실 것입니다. 내 기운에 맞는 무기를 말하는 것이오? 무기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드리려는 선물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추광이라는 분이 주공단 일행에게 구기자차와 감초차를 내오면서 사람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부터 구기자와 감초같이 인체에 도움을 주는 동식물을 본초라 불러왔는데 이제부터 그 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감초를 볼까요? 감초는 여름 기운의 풀로 중국 고대 의학서인 신농본초경에서 상급본초, 그러니까 가장 요긴한 약재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유명한 약재서인 본초강목이라든지 중국 한나라 명의인 장준경의 처방전에서도 두루 등장하지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대략 이래요. 첫째, 신농본초경에 따르면 감초의 맛은 달고 성질은 평온하다고 해요. 주로 뿌리와 줄기를 약재로 씁니다. 오장육부에 깃든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근육을 성장시키고 힘을 배가시킵니다. 외상을 치료하고 해독하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연장된다고도 해요. 설문해자에서는 감초는 달고 약효가 뛰어난 약초라고 기록했어요. 둘째, 본초 강목은 감초의 효능을 소화계를 안정시키고 조화롭게 만들며 독성 물질을 중화하거나 제거하며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며 급성 경련성 통증을 완화하며 다른 약재의 성질을 조화롭게 만들어 처방의 균형을 맞춘다고 적었어요. 이러한 감초를 단독으로 쓸 때는 위장과 폐의 경미한 이상을 치료하거나 해독할 때 쓰며 복합적으로 쓸 때는 다른 약재들의 약효를 증강하거나 독성을 완화하고자 쓴다고 하였어요. 그 밖에 감초를 단방, 즉 감초 한 가지만 약재로 쓸 경우가 있다 해요. 맥박이 불규칙하고 느리게 뛰거나 중간에 간헐적으로 멈추는 경우 또는 심장이 두근거릴 때 감초로 치료할 수 있다 하고 요도가 껄끄럽고 아플 때도 감초로 치료한다고 해요. 셋째, 장준경은 두 권의 대표 저서인 상한론과 금괴요락에서 감초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했어요. 가령 상한론의 소시호탕 편에 보면 감초를 시호, 반하 등과 함께 처방하면 간과 비장, 위장의 조화를 돕고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한다고 적었어요. 또 금괴요락에서는 감초만을 탕제로 쓴 감초탕을 소개하며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과 목의 통증을 완화한다고 적었어요. 장준경은 또 감초와 잘 어울리는 약재로 대추와 부자를 들면서 이렇게 썼어요. 대추와 감초를 함께 쓰면 기력을 보강하고 위장을 보호하며 부자와 감초를 조합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허약으로 인한 통증을 개선한다고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장준경은 감초를 거의 대부분의 처방에 포함시켰고 감초의 양으로 약재 간 균형을 맞추었어요. 또 동의보감에는 감초의 잔뿌리를 감초초라 하여 음경 속이 찌르는 듯 아픈 데 주로 쓰며 목통, 즉 으름과 함께 달여 빈속에 먹는다고 적었어요.
현대의학학에서 감초는 해독, 항염, 소화를 돕는 보조 약재로 이용되지요. 장준경의 처방처럼 여러 약재의 배합을 돕는 보충제로 쓰기에 그로부터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늘날 감초는 독성이 없고 비교적 안전하며 약재 배합의 중심축을 형성해 한의학을 비롯한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해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말린 생강에 감초를 섞어 쓰면 효과적이라고도 해요. 요즘은 음식 재료로도 찾으니 감초는 참 쓰임이 다양해요. 그리고 이 풀의 기운을 보면 감초는 땅 위로 1m 이상 곱게 자란 뒤 옆으로 뻗치며 크는데 열이 많다 보니 늘 양기를 뺏겨 처지지 않으려고 각진 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대신 차가운 땅속을 좋아해 만주나 몽골처럼 추운 지역 모래땅에서 잘 자라고 뿌리가 아주 튼튼하며 깊이 뻗어나가지요. 이런 형태와 구조는 여름 기운이 강한 풀이 지닌 전형적인 특징이라 해요. 이번에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겨울 기운의 나무로 신농 본초경에서 감초와 마찬가지로 상급 본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농 본초경에 따르면 구기자의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우며 평지에서 자란다 합니다. 오장의 나쁜 기운이나 체내의 열로 인한 갈증, 다양한 종류의 마비 증세를 다스린다 합니다.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면 근육과 뼈가 단단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늙지 않는다고 해요. 구기자를 다른 이름으로 기근, 지골, 구기, 지보라 하지요. 겨울에는 뿌리를 채취하고 봄과 여름에는 잎을 채취하며 가을에는 줄기와 열매를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립니다. 중국 후한의 대학자 육기는 가을에 익은 붉은 구기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보충된다고 적었어요. 둘째, 본초 강목은 구기자의 효능에 대해 전기를 보하며 뼈의 열을 없애고 소가를 치료한다. 달인물을 늘 먹으면 좋다. 또 잎으로 음료수를 만들어 마신다. 환으로 만들거나 술을 담가서 먹거나 모두 좋다고 적었어요. 구기자와 잘 어울리는 약재로는 국화, 관루, 숙지황, 토사자를 들고 있습니다. 셋째, 동의보감은 구기자의 효능을 크게 중시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기자는 성생활을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고 장수한다. 구기는 주로 줄기 껍질을 쓰나 뿌리 껍질 또한 약재로 쓴다. 열매를 약재로 쓸 때는 붉은 열매를 써야 한다. 어린 잎은 국을 끓이거나 나물을 무쳐서 평상시에 먹어도 된다. 껍질과 열매는 가루내어 꿀로 환을 만들어 늘 복용해도 되고 술에 담가 먹어도 된다. 구기는 뿌리, 줄기, 잎, 열매를 모두 복용할 수 있다. 이때 지골피는 구기자 나무의 뿌리 껍질을 말하는데 약재로 사용할 때는 말려서 씁니다. 동의보감에는 지골피가 골열, 즉 골수와 관련된 열증과 기육, 즉 인체의 외부를 이루는 연조직의 열을 잘 풀어주고 혈과 뼈를 식혀준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민간에서 구기자는 정액과 피를 보충하여 정력에 좋고 피부를 희게 하며 숨가쁜 증세를 완화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인정받아 널리 애용되어 왔지요. 또 불임치료나 몽정을 그치게 하는데 그리고 허리와 무릎이 아플 때나 기력이 없을 때에도 구기자가 도움을 준다고 해요. 현대의학학에서 구기자는 시력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과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노화 방지에 이로운 약재로 알려져 있는 등 다방면에 걸쳐 널리 쓰이고 있어요. 구기자 역시 식재료로 쓰이는데 봄에 딴 새수는 맛있는 나물이 되지요. 그럼 구기자의 기운을 볼까요? 구기자는 줄기와 껍질이 부드럽고 섬세하여 잘 휘어지는 관목으로 추위를 싫어하고 온기를 좋아해 평지나 구릉지를 선호하지요. 생명력이 뛰어나 약간의 물만 있어도 절로 무성하게 번식하고 매끄럽고 윤기 나는 열매를 바글바글 많이 맺기로 유명해요. 심지어 아무 가지나 꺾어 땅에 꽂아도 쑥쑥 자랄 정도로 꺾꽂이의 으뜸이랍니다. 이처럼 한기를 싫어하는 성질과 부드럽고 섬세한 조직 그리고 왕성한 생명력은 두루 겨울 기운에 어울리는 특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감초와 구기자에 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안녕!